소개받은 손병호입니다. 앉아서 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홍원식 교수님께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또 핵심을 잘 짚어주셔가지고 상당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경청을 하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제가 이제 경찰청에서 근무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사담을 조금 하고 괜한 오해를 이제 불식을 좀 시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고 이제 지금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저하고 같이 같은 침대를 쓰는 제 아내는 현직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까지 이제 현직 검사로 또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와 같이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 검사, 검찰, 경찰 양 조직의 구체적인 생리 또 그런 조직 논리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법원 개혁 부분 관련해서 아까 홍한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더 제가 구현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계속해서 중점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배경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상고가 상당히 남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고 또 사건이 워낙 수가 많고 대신 또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대법관들, 재판 연구원들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양질의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고법원 설치를 대법원에서 좀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 단체에서 이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대법원이 제시하는 상고법원 설치 안에서 보면은 대법원은 유지를 하고 상고법원이라는 별도의 법원을 설치를 하되 그 상고법원에 있는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재판에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그런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해서 이제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기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3심 이제 판단을 받게 되는 건데 만약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그러한 상고법원 판사들에 의해서 상고법원으로 사건이 분류가 되어가지고 판단을 받게 된다면은 그러한 헌법적인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취약하고 또 국민주권 원리에도 위배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그러한 상고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들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또 대법원장의 권한이 강화가 되고 이에 따라서 법관의 독립성 유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법관 증원 부분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대법관 구성도 다양화시키고 또 정책법원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이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 위상이라든지 또 대법관 권위가 추락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권위라는 게 대법관 숫자의 그런 희소성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 재판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은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명심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 인사제도 부분에서도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법원장이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에 그런 이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 또 법원 행정처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인사권 문제가 이제 골맞다는 게 이렇게 외부로 노출이 되는 건데요.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대법원장이나 이런 인사권 부분에 있어서도 좀 법원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이 사실상 지금 가장 사법개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고요. 또 앞으로 향후 추진에 있어서도 가장 저항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입니다. 지금 아까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매 대선 때마다 대선 유력 주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사실상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 논의는 곧 저항에 직면을 하고 쏙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야말로 지금 유력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런 그 검찰 개혁, 특히 이제 수사 구조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은 아주 정권 초기에 그 대통령 직속으로 어떤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부분은 좀 검찰 개혁 부분은 관철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실천 의지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수사 구조 개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서초동에 가면 대검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대검의 영문 이름이 Supreme Prosecutor's Office입니다. Prosecutor's Office인데 그 prosecutor라는 게 결국 prosecute, 그 기소, 소추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검찰이라는 조직이 기소를 하고 그 공소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제시대 또 그런 잔재가 있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독재 정권 하에서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조직적 그렇게 전략적으로 활용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정상화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에는 경찰은 수사를 전담을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수사, 기소, 재판이 각각의 국가기관에 각각이 분립이 되어서 역으로 법원은 재판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를 하고 또 검찰은 기소권을 통해서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고 그래서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우리 현행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12조하고 16조에 보면은 그 영장을 발부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이제 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검사만이 우리 헌법상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 상당한 또 논란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이제 영장을 신청을 하면은 검찰선에서 그 여부를 신청받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면서 이제 검찰 편의대로 또 가령 그 수사 대상이 검찰 인사라든지 또 어떤 정권에서 그러한 뭐 얘기가 들어갔던 인사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됐다면은 신청이 됐다면은 검사는 그것을 그대로 이제 청구를 하지 않고 검사 선에서 커트를 해버리는 그런 이제 검사 기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간에서도 서로 여러 가지 이제 감정 다툼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무력화되고 이제 이런 측면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현재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 헌법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과 또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입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견해가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권이 바뀌고 또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은 2011년부터 이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었고요. 그 후로는 이제 검사도 실질적으로 경찰을 어떤 통제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수사를 지휘하는 측면에서 조금 뭐 방향을 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경찰에서 수사를 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하면은 검사가 다시 한번 수사를 또 합니다. 그러면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검찰에 나와서 또 다시 한번 똑같은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이제 그런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중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수사를 경찰이 전담을 하고 그 부분을 검찰에서 2차적으로 또는 나중에는 어떤 보안 요구, 보안 수사 요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조정이 되게 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조사는 경찰에서만 받고 그다음 바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국민 편익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찰은
어떤 의견을 따라서 기소 의견이다, 불기소 의견이다 이렇게 의견을 따라서 검찰로 송치를 하고 그러면은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들은 왜 내가 기소 의견이냐 이러면은 그거는 검찰 가서 확인하고 검찰 가서 검사님이 해결해 줄 겁니다. 거기서 잘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또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그렇게 수사해서 왔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또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식으로 또 그런 사실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양 기관에서 또 책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찰은 이제 수사를 전담을 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찰은 그러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그것을 기소를 할지 또 불기소를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또 추가적인 보완 수사가 필요했을 때 경찰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립이 되어야지 그래도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불편이 좀 덜 초래되고 양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좀 잘 작동을 해서 원만하게 수사 구조 또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수처 논의가 또 있습니다. 지금 유력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수처 이제 설치 방안인데요. 이 공수처는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은 그 영국에 있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영국에 있는 그 Serious Fraud Office라는 SFO라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 이제 정권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예외적으로 심각하고 복잡한 사기, 뇌물, 부정부패 사건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는 수사하고 기소를 모두 전담하는 이제 그러한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또 한국적 현실에서 모든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는 없다. 오히려 또 그리고 그러한 정권 경찰 역시 이제 행정부 관할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독립된 또 외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공수처 도입 논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그 수사 범위라든지 또 절차 또 기소 공소 유지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좀 투명하고 서로 상호 견제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절차가 좀 잘 정치하게 규정이 됐을 때 그래도 공수처 설치까지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을 때 결국 또 옥상옥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는 사실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에 있는 그 수사관들은 또 누가 수사를 할 것이며 그들의 그런 그 권위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와 기소를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한다는 그런 토대에서 별도의 수사기구 설치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국민들이 여론을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